성공한 앱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독 디자인의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바로 시핑, 후킹, 소킹, 인터셉팅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핑인데요. 이 시핑이라는 게 영어 단어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커피나 뜨거운 음료를 처음에 마실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맛보는 행동 하시죠? 그것을 영어에서는 시핑이라고 하는데요. 번역을 하자면 맛보게 하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앱이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이 되려면요. 사람들이 우선 이 앱을 한 번쯤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앱을 설치하고 시도를 잘 안 해봅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 앱을 깔았다가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돈을 많이 쓰게 되진 않을까, 아니면은 일단 가입을 했다가 해지가 어렵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시도를 잘 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shipping 단계에서는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계심을 철저하게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상업적 의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내 앱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거나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지 돈 벌려는 목적으로 만든 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하는 순간에 나는 돈을 전혀 쓸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가입한 후에 언제든지 쉽게 해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할 때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아야만 사람들이 쉽게 이 앱을 사용해 보게 됩니다. 경계심을 없애는 게 시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후킹인데요. 후킹, 갈고리로 낚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시핑 단계를 통해서 앱을 시도해 보면요, 그때 바로 갈고리로 낚듯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중독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 중독의 장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중독의 장치는 크게 보면 보상이라는 것과 바로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후킹 단계에서는요, 사람들한테 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선물을 준다던가 할인을 준다든가, 아니면 앱 안에 보물을 숨겨놓고서 보물찾기에 즐거움을 준다던가, 이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높은 위상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적 욕구인데요. 앱 안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좋아요 버튼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상을 획득해서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어떤 계급을 부여한다던가, 아니면은 성과에 따라서 어떤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킹인데요. 물속에 담그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중독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게임이든 앱이든 무언가에 중독이 되더라도요, 이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 안에서 몰입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동할 때 존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ZONE, 바로 이제 무아지경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하루 종일 슬롯머신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슬롯머신을 하면서 무아지경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중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존에 계속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모든 불편함을 없애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앱에 중독이 되더라도
불편한 동작이 요구가 되면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할 때 모든 동작은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출의 고통을 없애줘야 하는데요. 사람이요, 재밌는 게 돈을 쓸 때 뇌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뇌가 느끼는 고통이 지출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진통제를 먹고서 쇼핑을 시켜봤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그랬더니 진통제를 먹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서 진통제를 먹은 그런 참가자들이 훨씬 더 쉽게 돈을 쓴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우리가 고통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때 지출의 고통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훨씬 더 쉽게 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쇼핑을 하는 게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통제를 먹고 쇼핑을 하게 되면요, 내가 돈을 쓴다라는 느낌을 잘 못 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앱을 설계할 때는요, 사람들이 지출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앱들이 그런 장치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동작만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현금하고 게임머니하고 1대1 교환 관계가 아니고 이게 좀 딱 바로 계산이 안 되는 방식으로 교환 비율을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속에 푹 담기듯이 여러분 앱에 담기게 하기 위해서는요, 끝이 있다라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인터셉팅인데요. 바로 뺏어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데려오는 것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앱에 중독이 되더라도요, 현실에서의 의무 때문에 결국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럴 때 사람들을 다시 앱으로 불러오는 게 바로 인터셉팅인데요. 많은 앱들이 사실 알림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알림들이 사실은 노이즈가 되기가 쉬워요. 노이즈가 된다라는 거는 계속 비슷한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이 이것을 소음으로 생각하고 안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터셉팅에 효과가 없습니다. 인터셉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앱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이즈가 되는 알림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스로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열거나 이메일을 여는 순간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다, 스스로 관심을 가져서 자발적으로 앱에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인터셉팅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중독 디자인의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핑, 후킹, 소킹, 인터셉팅, 이렇게 중독 디자인은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앱들을 뜯어보면요, 대부분 다 이 4단계를 정말 잘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시대, 중독경제 시대에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또 내 사업이 그들과 맞서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이런 최소한의 중독의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